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자, A 사건의 확률은 우리가 PA라고 쓰죠. 그러면 표본 공간 S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NS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에서 NA. 자,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사건 A의 확률을 구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확률을 집합으로 표현했죠. 집합.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이나 이런 게 쓰이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순열 조합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콤비네이션 조합을 많이 쓸 텐데, 사실 이 NCR의 의미는, 집합에서 NCR의 의미는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R개의 원소를 택할 경우의 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원소의 개수가 R개인 부분집합의 수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NCR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원소가 1, 2, 3, 땡땡땡, R, 땡땡땡, N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이게 너무 많네요. 예를 들어서 3개짜리 해볼까요? 자, 1, 2, 3. 자,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입니까? 2의 3승에서 8개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자, 부분집합 의수 몇 개예요? 3C2가 됩니다.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2, 1, 3, 2, 3. 3개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원소가 0개인 게,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그래서 공집합, 이거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공집합으로서 1개죠. 1개인 거는 1인 부분집합, 2인 부분집합, 3인 부분집합에서 3개, 즉 3개 중에 하나 택한 수예요. 3.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1, 2, 1, 3, 2, 3에서 3개 중에 2개 택한 거 3C. 3C는 3C라고 봤죠? 3개.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1, 2, 3. 자기 자신이잖아요. 3C, 3은 1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8개. 2에 3승 8개. n값이 3이면 뭐예요?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 1, 1, 1, 2, 1, 1, 3, 3, 1. 자, n값이 지금 3이죠? 자,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면 2의 3승에서 8이라고 했잖아요. 자, NC의 R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집합으로 보면 자, 전체 원소가 N개에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R개인 부분집합의 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확률 어떤 한 사람이 뭐 행운을 뽑을 확률 한 사람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X집합 Y집합에서 쭉 이렇게 대응 관계를 살펴보는데 요게 Y집합의 원소의 수가 N이고 X집합의 원소의 수가 R이잖아요. 그래서 NPR이든 NCR이든 뭐 NHR이든 뭐 N파이 R이든 이렇게 예전에 함수의 수에서 네 가지 경우를 살펴봤을 텐데 요때 지금 보면 어떤 뭐 확률을 계산하시오 하면 요게 이제 하나인 거죠.
요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리고 NCR은 P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택하는 경우의 수, 자,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죠. 이렇게. 이 두 개가 굉장히 사실은 다른 것 같은데 순열과 조합이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의 수를 계산할 때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 사실은 나열되는 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NCR의 곱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차차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해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과자 안에 문세가 적힌 종이가 한 장씩 들어있다. 자,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과자는 3개. 행운이라고 적힌 과자는 3개. 그 다음에 포함해서 7개의 과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럼 과자는 총 7개죠. 그러면 안 들어있는 과자, 그냥 꽝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 꽝인 과자 4개. 총 7개죠. 그래서 총 과자 봉지 수는 7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과자를 동시에 택하여 운세를 확인할 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뭐 할 때 요 앞에 게 분모라고 했습니다. 요게 모든 경우의 수죠.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오는 경우의 수가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 따져볼까요? 자, 사건 A의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따지니까 뭐뭐 할 때가 분모값이라겠죠? 과자 7개의 과자 중에서 3개의 과자를 동시에 택한다. 택한다 하면 뭘 써야 되죠? 조합이지. 그러면 자, 7개의 과자 중에 3개의 광자를 택할 때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와요. 지금 과자 여기서 몇 개 꺼내는 겁니까? 3개를 꺼내죠. 그런데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온대요. 그럼 3개 중에 하나는 뭐예요? 꽝이죠. 꽝이 하나. 자, 요걸 어떻게 표현해 줄까?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 2장, 꽝인 과자 하나. 동시에 이루어지죠. 동시에 이루어지면 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으로 표현해 줘서 자, 3개를 택하는데 3개 중에 2개는 뭐예요? 3개를 택했어. 택하면 조합이라겠죠. 3개 중에 2개는 행운. 그리고 곱의 법칙이 적용돼서 곱하기 표시해주고 자, 꽝인 과자 한 봉지죠. 그러면 요거는 꽝인 과자는 몇 개 있습니까? 자, 3개 중에 2개, 3, 4, 2. 꽝인 과자는 몇 개 있어요? 4개 중에 하나, 4, 1. 여기 써줘야죠. 4, 1. 요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7, 3이 어떻게 될까요? 자, 7, 6, 5, 3, 2, 1 써주고 분모값.
분자값 3C2는 3C2라고 갔죠? 자, 4C1은 4. 이거 계산해주면 자, 6 이렇게 지워지네요. 35분의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할 때 분모값, 뭐뭐 할 확률, 분자값. 택할 때 조합을 활용해서 계산을 한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숫자 5개가 있네요. 이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뭐뭐 할 때, 여기 이 앞에 게 분모값이죠. 그 다음에 만든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 요게 사건 A로 보고, 자, 세 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걸 S로 보는 겁니다. 뭐뭐 할 때 앞에 값이 분모값, 그 뒤에 값이 분자값. 확률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A의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죠. 자,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꺼낸다, 물건을 산다, 구입한다, 그 다음에 뭐 꺼낸다, 택한다. 이게 다 조합 문제예요. 그러면 3개의 숫자를 택해? 그럼 조합이네? 5C3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뒤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여기에 이제 나열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택해서 나열하면 뭐라겠어요? 택해서 플러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나열. 그러니까 자, 순열 문제입니다. 순열. 조합이 아니고 순열.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의 숫자를 택한다. 5C3이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순서적으로 이어지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면 곱의 법칙이 적용되죠. 자, 3개 숫자를 나열. 3팩토리얼. 이게 뭐예요? 5P3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써주는데 3개를 쭉 하나씩 차감해서 써주면 되죠. 54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숫자 5개 중에 3개를 택한 숫자가 1, 2, 4라고 합시다. 자, 1, 2, 4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3팩토리얼 6가지잖아요. 124, 142, 214, 241, 412, 421. 그래서 6가지가 되잖아요. 나열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5개 중에 3개를 택해서 그거를 나열. 순열이죠. 5P3. 그 다음에 만든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예요. 요거는 자, 짝수는 어떻게 판별합니까?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이죠. 그러니까 이 1, 2, 3, 4 외에 짝수는 2와 4 두 가지가 있네. 그러니까 사건 A를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끝자리가 2인 경우, 두 번째 끝자리가 4인 경우. 요때 또 조심해야 돼요. 자, 숫자 1, 2, 3, 4, 5에서 자, 끝자리 2를 갖다 썼죠? 그럼 숫자 몇 개 남습니까? 4개죠. 숫자 4개 중에 2개를 택해서 102자리, 12자리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해서 자, 1, 3, 4, 5 숫자 4개 중에 2개를 택해서 102자리, 12자리 나열. 택해서 나열. 순열이에요. 4P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4P 자, 끝자리 이번에는 자, 4를 1위자리에 넣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2, 3, 5가 되죠? 1, 2, 3, 5를 102자리, 12자리에 쓰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4P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죠. 곱하기 2
계산을 해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4p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거기에 곱하기 2가 있네. 자, 12, 12 지워지고 5분의 2가 되겠네. 자, 이제 통계적 확률 내용인데 EBS 강사, 선생님 링크 걸어준 강사가 쭉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내용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통계적 확률은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를 충분히 n값을 늘리면 수학적 확률에 접근해서 결국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전체 시행 횟수분의 해당 시행 횟수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고 여러분들이 도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 도수 이 통계적 확률은 전체 도수분의 해당 사건의 도수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고 이거 뭐예요? 상대 도수죠. 즉 상대 도수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적 확률입니다.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문제 5번 통일신라시대 유물인 목재 주령구 주령구가 어디 갔을까? 그림이 안 보이네. 자, 주령구 이제 교과서 47쪽 문제 5번 보면 뭐 주사위 비슷한 게 생기죠? 자, 주령구는 뭐냐면 육각형 모형, 육각형 면이 몇 개? 8개. 그 다음에 정사각형 모양의 면이 6개. 그래서 14면체입니다. 14면체. 자, 주령구를 1000번 던졌대요. 그래서 시한수 읊기가 적힌 면이 72번 나왔다. 목재 주령구 한 번 던질 때 시한수 읊기가 적힌 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 뭐라겠어요? 통계적 확률.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 P. 자, 몇 번 던졌어요? 1000번. 시한수 읊기가 적힌 면이 몇 번 나왔어요? 70. 이거 굉장히 쉬워요. 전체 분의 해당 경우일수 0.072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통계적 확률. 문제 6번. 이것도 그대로 그냥 읽어주면 돼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만든 통계 포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하나 이렇게 캡처해 온 자료 같아요. 2015년 아마 통계 자료는 5년인가 10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통계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 별의별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5년에 출생한 남녀 각각 10만 명 중 각 연령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의 수를 이제 표로 나타내는 건데 자, 2015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자, 그 출생한 남자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 남자 40세. 10만 명 중에 98,039명. 이거 통계적 확률 뭐라고 했어요? 전체 10만 명 중에 해당 도수. 자, 1, 10, 100, 1000만, 10만 분의 98,039.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0.98039. 자, 우리가 확률이 1이 뭡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죠. 확률이 0인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확률은
0과 1 사이에 값이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절대 일어나지 않고 확률의 총합은 또 1입니다. 두 번째, 2015년에 출생한 여자가 80세까지 여자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 쭉 데이터를 보면 얼마예요? 10만 분의 77,662. 그러니까 2015년은 지금 뭐 한 6살 되겠네요. 요 아이들은 여자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0.77662. 약 78%가 80세까지 산다는 겁니다. 자,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각종 환경이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오래는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48쪽 보면 확률의 기본 성질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 적을 볼까요?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생각톡을 보면 자, 슈퍼에 임의로 한 장의 종이를 뽑아 오른쪽과 같은 4개의 상품 중 한 개를 주는 행사를 한다. 뭐죠요? 아이스크림, 주스, 라면, 쿠키. 행사에 참여할 때 상품을 받을 확률을 구해보자. 자, 상품 받을 확률. 자, 100% 당첨이라고 되어 있네요. 뽑으면 무조건 주네요. 1이죠. 행사에 참여할 때 우유 받을 확률. 우유 있습니까? 없죠. 절대 한 장의 종이를 뽑아왔는데 우유가 써있지 않으니까 절대 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듯이 확률의 기본 성질 중에는 어떤 사건, 임의 사건 A는 전체 모든 경우의 수의 부분집합이 되고 반드시 돼야 되고 그래서 사건 A의 경우 수는 0과 전체가 얼마입니까? 요게 1이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나타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중학교 때도 아마 중3 때 배웠을 겁니다. 이미 사건의 A에 대해서 확률이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 반드시 일어나면 1,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0. 이렇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와서 7번. 흰 공 2개와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자, 주머니를 그려봅시다. 흰 공 2개. 자, 노란 공 3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냅니까? 하나, 둘, 셋.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자, 뭐뭐 할 때 이게 뭐라겠습니까? 이 앞에가 분모값이라고 했죠? 자, 단순히 꺼내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꺼낸다,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뭐 택한다, 뭐 이게 다 조합 문제라겠어요. 그러면 총 몇 개 있습니까? 공이 5개. 5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예요. 5C 3이 됩니다.
자, 분모값은 OC 3. 다음을 구하시오. 이게 사건 A죠? 사건 A. 그럼 B라고 할까요? 자, A의 확률.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모든 경우일수분의 해당 사건 A의 경우일수. 이렇게 보면 자, 5개 중에 자,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일수가 사건 A의 모든 경우일수죠. OC 3이 되고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자, 노란 공 나옵니까? 3개? 일단 해볼까요? 자, 3개를 뽑았을 때,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 이런 경우가 있네. 자, 노란 공이 뭐 하나 나오냐, 2개 나오냐, 3개 나오냐 이런 얘기가 없죠. 3개를 뽑으면 반드시 자, 노란 공 하나, 파란 공 2개거나 노란 공 2개, 파란 공 하나거나 노란 공 3개거나 어쨌든 노란 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1이라고 보면 돼요. 아, 3가지 경우, 3가지죠. 다시, 요거,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2개 중에 2개 뽑고, 노란 공 3개 중에 하나 뽑고, 요거는, 자, 파란색을 흰 공이라고 했죠? 흰 공 2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노란 공 3개 중에 하나. 요거는, 이게, 저 파란색으로 해서 헷갈리네요. 흰 공 2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노란 공 3개 중에 2개 뽑았죠? 3개 중에 2개. 요거는 노란 공 3개 중에 3개 뽑았어요. 요걸 다 써주면 되는데 이거 일이 아니고 그냥 통째로 계산해 버렸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이고 요거 2고 요거 1이죠. 33은 1. 자, 2C1 곱하기 33은 2 곱하기 1에서 2가 되고 2C는 1이죠. 31은 3. 1 곱하기 3에서 3이 됩니다. 6가지. 3, 4, 5, 6. 6가지. 53이 얼마예요? 10.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죠? 자, 흰 공 2개 중에 하나, 노란 공 3개 중에 2개죠. 그러니까 3C 2인데 여기 3자처럼 보이네요. 다시 수정합니다. 요게 자, 3C 2. 그럼 얼마예요? 자, 2 곱하기 3에서 요게 6이 되죠. 6. 그래서 3 더하기 6 더하기 1에서 이게 10이 됩니다. 다시 쓰면 이거 왜 이러지? 다시 쓰면 자, 5개 중에 3개를 꺼낼 때 자, 요 경우 3 더하기 6 더하기 1에서 10 53은 50 이하고 같죠? 10분의 10에서 1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자, 3개를 꺼냈는데 노란 공이 어떻게든 하나 나오죠? 이렇게 뽑아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뽑아도 하나 나오고 반드시 1이에요. 노란 공 하나 이상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관적으로 풀어도 이렇게 계산 안 해도 1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흰 공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3개 모두 흰 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 나와도 노란공 하나 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7번은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하는데 지나고 보면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란 공은 반드시 하나 끼게 돼 있고 흰 공이 3개 뽑는데 흰 공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공은 무조건 하나 이상 들어가니까 노란 공이 하나 나오냐, 2개 나오냐, 3개 나오냐 이런 게 조건이 없으니까 하나 이상만 나오면 무조건 단 노란 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 3개 모두 흰 공이 나올 수 없죠. 2개밖에 없으니까 많이 있어봐야. 그러니까 흰 공 모두 나올 확률은 절대 일어날 수 없죠. 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고 49쪽에 통계적 확률 구하기 엑셀에서 그 엑셀 함수를 쓰는 건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여러분들 그 합집합의 원소일수 중학교 때 이거 해봤죠? A의 원소수, B의 원소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수. 요게 이제 P로 바뀌는 겁니다. A와 B의 합집합, 합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에서 A와 B의 곱사건 또는 교집합 사건의 확률. 근데 이게 뭐라겠어요? 우리가 이제 분류가 들어간다겠지? 우리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맨 처음에 경우일수 얘기했는데 배반 사건도 얘기했죠.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집합 확률이 0이죠. 그러니까 A와 B. 우리가 해당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잘 요걸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분류를 해서 빠진 것 없이. 그래서 해당 사건을 구합니다. 그 합사건, 곱사건,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뒤에 가면 확률의 곱셈 정리.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고 문제를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개념이 몇 개가 용어가 들어가면서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다 배운 후에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고3은 정상적으로 등교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네요. 여러분들 집에서 있느라고 답답했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계약해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